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10장 채권 시장과 운용 전략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니까는 이표채하고 할인채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어, 이제 이표채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이제 이자 지급을 해주는 채권이고, 할인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자 지급을 안 해주는 대신 좀 깎아가지고 좀 할인해가지고 채권을 판매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죠. 예. 그래서 중간에 이자 지급을 하느냐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기 1번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뭐 나라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의 장단기에 따른 구분은 뭐 만기가 1년 미만이면 단기채, 그다음에 1년에서 10년 사이면 중기채, 10년 이상이면 장기채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중개 여부에 따른 구분? 어,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쓴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답은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 액면가가 100만 원이고, 액면 이자는 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3년, 1년에 한 번 이자가 지급되고 채권 수익률 9%. 아, 그럼 이걸 좀 우리가 뭐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 이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를 갖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즉 얼마 주고 이 채권을 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일단 그 계산을 좀 채권 가격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이제 1년이라 3년이라고 했고 1년째가 되면은 이 채권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100만 원의 이자율이 10%니까 1년에 10만 원 받겠죠. 예. 2년째가 돼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3년째가 되면은 이자 10만 원과 그 다음에 그 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액면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3년 동안 이 채권을 그 소유하고 있으면서 총 받게 되는 금액은 13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10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10만 원에 100만 원 받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제 받는 금액이고 내가 이러한 채권을 사고자 했을 때 얼마를 갖다가 지급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건 바로 채권 가격대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채권 가격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받는 이 금액은 이제 미래에 받는 금액이니까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요. 할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주면 되겠죠. 우리 시장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9%. 예. 거기 문제를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9%라고 했고 채권 수익률이 곧 시장 이자율이잖아요. 그래서 9%로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겁니다. 2년째 받는 10만 원도 이렇게 할인을 또 해주고요. 그 다음에 3년째 받는 110만 원도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거죠. 예,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계산했더니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02만 5,312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채권을 사면서 102만 5,312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3년간 이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실제로 이제 받는 돈은 모두 13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100만 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10%,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채권 수익률이 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액면 이자율은 10%인데 채권 수익률이 8%, 채권 수익률은 우리 시장 이자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8%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액면 이자율이 더 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한번 보시면 채권의
그 발행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그 추정을 해볼 때 이 이자율을 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해서 액면 이자율이 더 클 경우는 할증채, 즉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발행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액면가가 10,000원이라면 한 뭐 1,500원 혹은 11,000원 이런 식으로 액면가보다 높게 채권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큰데 왜 채권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그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8%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은 10% 주는 거죠. 시장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증채가 되는 겁니다.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채권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뭐 1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액면가보다 클 것이다. 채권 가격은 액면가보다 클 것이다. 여기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을 보시게 되면 뭐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하나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동성 프리미엄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대 이론에 관한 어떤 그림을 갖다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만약에 기대 이론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 이자율이 변하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면 실제로 기대 이론에 따르면 시장 이자율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기대 이론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거로 예상이 든다면 역시 기대론에 따르면 시장이 실제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대 이론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이 시장 금리가 올라갈 걸로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제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기대 이론에 따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을 갖다가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대론에 따르면은 그 앞으로 시장 이자율이 변하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유동성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의 어떤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더 크죠. 예. 그래서 현재의 100원과 그 다음에 미래의 100원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현재의 100원이 더 클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같게 놓고 싶으면 미래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자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현재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를 포기하고 즉 현재 쓰는 걸 포기하고 내가 뭐 채권을 산다거나 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너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좋은 유동성을 포기했으니 내가 플러스 알파를 줄게, 즉 이자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기가 길어질수록 유동성을 포기하는 어떤 기간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 이론이 실제로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린다 하더라도 이 금리가 내리는 추이보다는 좀 더 높은 지점에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하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맞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2번 모든 투자자들은 유동성을 선호할 것이다. 뭐 당연한 거겠죠. 자, 3번 미래 이자율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 수익률 고수는 수평 형태. 수평한 형태는 기대 이론이 그렇고요. 유동성 프리미엄은 앞으로 수익률이 변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인해 장기채 수익률이 단기채 수익률보다 높게 된다. 예, 이것도 맞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4번까지 예, 같이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